안녕하세요. 이지TV 조전 소장입니다. 자, 이제 학종 로드맵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자, 물론 이 내용은 2022 서울대학교 대입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물론 서울대학교의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이것들이 꼭 서울대학교만의 시각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교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서울대학교는 공학계열 지원자의 경우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보다 대학에서 공학계열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학업 능력과 관련된 그래서 특히 이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이 전공 적합성 또는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사실 자연계는 학업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 적합성이다, 진로 역량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교과 참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서울대학교는 고등학생 때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때 당연히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업 또는 어떠한 특정 학과를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크게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진로 역량 이쪽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가급적인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과연 이 학생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관심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면 국어나 영어, 사회 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진로 역량과 관련이 있고 특히 충분히 교과 내에서도 심화 탐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진로와 관련시켜서 어려운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들은 그 내용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이러한 탐구들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화면은요. 실제로 이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이제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교과 선택이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학년이 되신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 2학년 때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교과 선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대학에서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입사관들이 보는 화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각각 편제명과 그 다음 학기 이러한 것들이 표시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별 이수 단위. 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수학과 과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연 계열로 진학한 학생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전체 이수 단위가 얼마인지, 과학 전체 이수 단위가 얼마인지 라는 부분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편제표와 학생 선택.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까만색으로만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과목들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의 과목들은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에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입학사정관들께서는요. 이렇게 이 학교에 어떠한 과목이 편제되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했구나. 특히 뭐 당연히 이 편제표만 보더라도 이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고급 수학이나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 이러한 것들까지 다 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들을 수 있는 학년까지 보시면 자 화학 2나 물리학 2 같은 것들이 특히 2학년 2학기 때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편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학업 역량이 조금 높은 학교이다. 이러한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 정보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과 선택할 때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고급 과목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1학년이 새로 되신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 고급 과목들은 절대 평가를 받는 과목이었습니다. 물론 특히 이 과목들은 원래 특목고, 특히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었는데요. 자,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상당히 많이 선택하는 학교들이 늘었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절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1학년이 되신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목들이 모두 다 상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수강 인원이 많기 어렵고요. 과목 내용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상대 평가가 되면 내신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이제 반드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학교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학업 역량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편제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다시 부위표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 또는 고급 과목의 수강 정도에까지 이제 어느 정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을 보시면 일단 고급 수학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까지도 수강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교과 선택 자체를 대단히 꼼꼼하게 그래서 물론 학생부의 내용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과연 이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교과 선택은 역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을 보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9등급제일 때에는 이 교과 선택에 있어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꼭 듣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난 대단히 큰 변화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교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 그래서 과목을 클릭하게 되면요. 그 내에서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 물론 현재 1학년이 되신 학생들은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로 대학들이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5등급제에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요. 이 등급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종합전형에서는 원점수와 평균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선택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이 5등급제가 되면서 등급에 있어서의 조금 여유가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는 이 등급 받는다라는 것, 특히 1등급 10% 안에 든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등급이 혹여 뭐 2등급, 3등급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원점수란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신다면 종합전형에서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다면 생기부 자체가 대단히 경쟁력이 있도록 작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물론 현재 이 내용은 9등급제에서의 일단 예상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더라. 그래서 5등급제가 되면 이것보다는 당연히 점수 폭이 약간 더 줄어들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9등급제 기준에서 사실 2점대에서는 합격자 평균이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합격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학생부 내용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대략 0.5점까지 플러스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일단 1배수 안에 든다라고 한다면 크게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3배수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성적대별로 끊어서 3배수 정도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 내용을 대단히 꼼꼼하게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1점대에서는 합격자 평균 대비 학생부가 좋다면 0.2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고요. 2점대에서는 0.5, 3점대에서는 0.6. 물론 이러한 것도 약간씩의 당연히 편차가 있을 것인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준에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0.5점이라면 9등급제에서도 사실 학교 등급이 2단계 정도 바뀌는 대단히 큰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내용을 관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1년 동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지금은 제가 학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2월 달에는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실제 생기부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했을 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잘 하고 있는 생기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활동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강조해 드릴 거고요. 역시 3월 달에도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두 번째 시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기부가 문제가 있고 어떤 식의 생기부는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4월 달에는 나만의 차별화된 세특 작성. 자, 특히 이 부분 국어와 영어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유는 사실 자연계 학생들이 이 차별화된 세특을 작성함에 있어서 특히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 내용, 본인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왜? 물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수행평가를 보시면 사실 본인의 진로와 연관시켜 이러한 표현들이 수행평가 자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어나 영어에서도 굳이 내 진로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진로와 연계된 역량 중심의 활동을 하시면 대단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5월 달에는 수학 쪽에서 어떻게 세특을 작성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특히 세특 작성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그 다음 단계 이러기 위한 기본 재료가 뭐죠?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독서를 통해서 차별화된 스토리 만들기. 그래서 실제로 역시 교과 선택 이후에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독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즉 스토리가 만들어질까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7월 달에는 자율활동에서 인문학적 역량. 자, 최근 들어서 이 자율활동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금연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요. 사실은 제목 자체가 분명히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기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최근 들어서 이 자율활동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넣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자율활동에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문학 쪽에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도 당연히 이 탐구 역량이나 독서 역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8월 달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탐구 활동이라든가 또는 활동 또는 실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 다음 9월 최근 들어서 이 봉사활동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시간 이 정도만 기록이 되었고 대학에서도 총 시간을 가지고 점수를 간단하게 주는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일단 동아리 활동으로 들어가고 내용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한번 볼 거고요. 이거와 묶어서 공동체 역량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회장 도움이 될까요? 반장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부분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달에는 이 탐구 역량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과와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교과 참여도가 보이는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는 세특과 창체의 유기적 연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는 그래서 종적 연계, 그 다음에 수평 연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탐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율전공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율전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 역시 학업 역량이고요. 특히 사실 이러한 수업 내용들이 사실 워낙 많아져서 최근 들어서 분명히 탐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차이점이 오히려 좀 줄어들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업 역량이 된다.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활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수업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꼭 잊지 마시고 한 달에 2번 꼭 이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